또는 중국의 권력 투쟁과 금융사기의 정치적 함의, 허치량 사망과 그 뒤의 미스터리, 중국의 정치 무대는 불투명한 장막 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은 종종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드러난다. 2025년 6월 9일 중국 공산당 중공의 고위급 추모식에서 허치량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또다시 중공 내부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 의식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 유족의 냉담한 태도, 감시와 지시의 흔적, 펑리위안과 허웨이 등의 의문스러운 부재는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중공의 권력 구조와 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허난성 촌진은행을 중심으로 한 400억 위안 규모의 금융사기는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글은 허치량의 사망, 두 인물의 실종, 그리고 금융사기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중공의 권력 투쟁과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탐구한다. 이는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며 그 내부의 갈등이 국가와 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허치량의 사망과 추모식의 정치적 상징성. 2025년 6월 9일 중공은 허치량의 유체 이별식을 갑작스럽게 개최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 CCTV 화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관영 매체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의식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중공 내부의 권력 역학을 드러내는 무대였다. 공식 발표는 허치량이 6월 2일 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여러 정보 채널은 5월 28일 사망을 지목하며 5일간의 시차를 문제 삼았다. 이 시차는 중공 내부에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적 협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그의 영정은 공군 대원 내에 초라하게 마련되었으며 이는 부국급 F9고지법과 관료의 지위와 어울리지 않았다. 이는 중공의 권력 중심이 그의 죽음을 초기에는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외부 비판에 직면한 중공은 고위급 이별식을 통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으나 현장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는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이별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유족과 악수하며 위로를 전하는 장면은 정치적 긴장의 상징이었다. 화면은 유족이 시진핑에게 말없이 냉담한 태도를 보였음을 보여준다. 시진핑이 오른손만 내밀고 왼손은 늘어뜨린 채로 악수한 것은 양손으로 위로를 전하는 관례와 달랐다. 이는 단순한 예절 실수가 아니라 권력 중심에서의 불신과 갈등을 암시한다. 유족은 시진핑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나 자오러지, 제이자렉지, 왕후닝, 왕후추츠, 차이치, 딩쇠샹, 딩시에샹, 리시터 등 다른 상무위원들에게는 고개를 숙였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시진핑과 유족 간의 심각한 불화를 드러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가 유족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약 5대 6초간의 악수 후 유족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은 시진핑이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그의 시선과 미세한 머리 움직임은 옆에서 지시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중공의 통제 체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억압적인지를 보여준다. 사전에 예절이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시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낮다. 시진핑은 중공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추모식에 참석한 경험자다. 유족 위로 시 양손 악수가 예절임을 알면서도 그는 오른손만 내밀었다. 이는 리커창 전 총리의 이별식에서 챙홍을 양손으로 위로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행동은 시진핑과 허치량 유족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며 그의 죽음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님을 암시한다. 소문에 따르면 시진핑이 푸젠성 푸저우시 당서기 시절 공군 8군 사령관이었던 허치량과 절친한 관계였다. 현재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허치량의 죽음은 그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내부 정보는 그가 절친과 부하들의 체포로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다고 전한다. 이는 그의 죽음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족의 냉담한 태도와 현장의 감시 정황은 중공 내부의 불신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중공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드러낸다. 허치량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와 같은 핵심 기관에서의 권력 균열을 상징한다. 이는 군대가 당의 사육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암시하며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조작이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국가의 통치 체계와 민중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펑리위안과 허웨이 등의 실종, 권력 통제의 연장선 이별식은 두 인물의 실종을 부각시켰다. 첫째, 펑리위안
위안의 부재는 중공의 권력 통제가 최고 지도층 가족까지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커창 이별식에서 그녀는 흰 꽃을 달고 유족을 위로했으나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관원의 직급과 무관하다. 장점인 왈리, 리펑 등 전국급 제세 챙코지 이별식에도 그녀는 불참했다. 그러나 20일 이상 공식 석상 부재는 비정상적이다. 6월 4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의 가정 연회에서도 그녀는 없었다. 중국 예절상 여주인의 부재는 심각한 결례다. 그녀의 마지막 석상은 5월 13일 브라질 영부인 로산젤라와의 국립대극원 방문이었다. 당시 그녀의 상태는 좋아 보였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그녀의 부재는 정치적 제약을 암시한다. 시진핑의 권력 상실 소문은 그의 가족까지 통제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공의 권력 구조가 최고 지도층을 넘어 그들의 가족까지 억압하는 체계임을 드러낸다. 이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허웨이둥의 화환 부재는 그의 실종을 확실시한다. 화면에서 상무위원과 한정의 화환이 앞에 정치국 위원 16명의 화환이 뒤에 있었다. 마싱루이, 마싱루이, 왕이, 스타이펑, 시타이풍, 류꺼중, 류꽃중, 리간제, 리슈레이, 리흥중, 리홍중, 헤오리페영, 호리프, 장유샤, 정유샤, 장거칭, 천원칭, 첸먼칭, 천지닝, 첸치슈, 천민얼, 위안자준, 유엔가군, 황쿤밍, 후진타오의 화환이 있었다. 허웨이둥을 제외한 23명이 화환을 보냈다. 그는 정치국 위원인데 왜 화환을 보내지 않았나? 양회 후 체포 소식이 있었고 베이징 391병원 구금 중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24시간 감시해서 자살은 어렵다. 이는 그가 입막음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허웨이둥의 실종은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며 군사 권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이는 군대가 당의 통제 아래 있지만 그 통제가 균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함을 암시한다. 이 두 실종은 중공의 권력 구조가 외부에는 강력한 통제력을 과시하지만 내부는 불신과 균열로 가득함을 보여준다. 펑리위안의 부재는 권력의 통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허웨이둥의 실종은 군사 권력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는 중공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억압적인 체계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체계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 금융사기, 권력과 자본의 위험한 결탁, 허난성, 촌진은행을 둘러싼 400억 위안 규모의 금융사기는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초래한 사회적 불의의 전형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진핑의 동적 제로 정책은 14억 인구를 통제하며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2022년 6월 정저우 촌진은행 예금자 40샤이 전명의 건강코드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정저우에 가지 않은 871명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예금자들의 권리 보호 활동을 막기 위한 조작이었다. 당국은 펑셴빈과 창린린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표면적 해명이었다. 배후에는 알베르 르 광이, 예엔웨이, 치타오 키타본가 주도한 금융사기가 있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2022년 2월 인플루언서 순잉중, DC의 계정 차단은 예룬퉁 셰런퉁, AK과의 설전에서 비롯되었다. 순잉슝은 예룬퉁의 아버지 예엔웨이가 400억 위안을 사기친 후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촌진은행 사건과 관련이 있다. 예엔웨이는 여배우 정수왕, 챙슈왕을 애인으로 두었으며 그녀는 빚과 보복 두려움으로 그의 보호를 받았다. 루이는 촌진은행을 장악해 불법 자금을 모집했다. 그는 호텔, 경호원, 동물원을 소유했으며 그의 저택은 호화로웠다. 그는 카이펑시 당석이 딸과의 결혼을 발판으로 2003년 고속도로 운영권을 따냈고 24천 7억 위안을 융자하며 권력 서클에 진입했다. 그는 왕이와 연루되었으나 빠져나갔다. 2014년에는 베이징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며 홍콩 부호들과 교류하며 사치스러운 소비를 했다. 신부유그룹 신차이 후지투는 4개 촌진은행을 장악해 범죄를 저질렀다. 200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루이는 여러 차례 빠져나갔다. 그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 숨어 1억 1천만 달러 부동산을 소유하며 세이셸 국적을 취득했다. 예엔웨이는 흑사회를, 치타오는 자금 세탁을 담당했다. 치타오는 예엔웨이에게 5천만 달러를 송금했으며 이들은 600억 위안을 모집했다. 자금은 역의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다.
홍콩 선샤인 창푸홀딩스 아시아유 한 회사 등록번호 19808내는 50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룩셈부르크 선샤인 창푸유 한 회사 등록번호 BC-플라이 규고는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다. 이들은 인터폴 수배에도 불구하고 도피 중이다. 알위이와 예엔웨이는 소국 여권과 미국 영주권으로 이동하며 치타오는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은폐했다. 이 사건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민중의 삶을 파괴하며 당국의 추적 부재는 고위 관리의 연루를 암시한다. 이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의 붕괴를 드러낸다. 현 정치적 함의와 중국의 미래 허치량의 사망, 펑리위안과 허웨이 등의 실종, 금융사기는 중공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군사, 정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중국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중공의 통제 체계는 외부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는 불신과 균열로 가득하다. 이는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단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불만과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독자들은 이 콘텐츠를 통해 중국의 정치적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구독과 공유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